종이 올렸다. 아 좋다. 됐어. 맞는다. 내일 설명했는데. 근데 이 반에 대진구가 한 명도 없지. 신일고도 없잖아. 너 어디라고? 점점 중요도가 올라갈 텐데 솔직히 여기 있는 것만 잘 알아도 어떻게 되긴 하거든. 이게 1학년 통합과학 때 나오느냐 일부 나옵니다. 일부. 근데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해. 보일 법칙은 간단한 거야.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이게 일정하다. 이게 보일 법칙. 이것도 여기 중학교 때 했는데 기억을 잘 못하더군. 보일 법칙은 압력이 P야.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대. 그런 값도 해주면 돼. 그런데 이제 그런 값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온도가 일정할 때 성립하는 법칙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쪽 파트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이 압력과 부피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와. 거의 한 70%는 이 그래프가 맨날 따라다닐 거야. 그래서 가로축에 V, 세로축에 압력 이렇게 있는 그래프가 맨날 보일 거거든. 그런데 두 개로 보면 일정한 거니까 둘은 반비례라는 얘기잖아. 그지? 중학교 때 이런 건 알지? 잘. 그럼 얘네 둘의 관계를 그리면 이렇게 반비례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래. 당연한 얘기지만 같은 부피일 때 꼭 압력이 여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이런 그래프, 또 반비례 그래프를 또 그릴 수 있대. 반비례 그래프는 여러 개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리면 된다. 단 이걸 어떻게 강조를 해줘야 되지? 하나의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모든 점들이 온도가 다 똑같대.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T1, T2 그러면 이제 저 반비례 그래프는 전부 온도가 T1이다. 쟤는 전부 T2다. 이런 뜻이야. 당연히 위에 있는 게 온도가 높은 거고. 잘 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기체가 있는데 A 상태였다. 그래놓고 얘가 이렇게 상태가 달라졌다더라. 그래서 상태가 B 상태로 변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할 거야. 감자. 지금 A에서 B로 상태가 달라질 때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이 뭐지? P 그렇지. P니까 뭐야?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할 거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압 과정 이렇게 부를 거야. 등압 과정. 압력이 똑같다 이 말이야. 너희들 사실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잠깐 이 친구를 볼래? 기체가 한 일은 P랑 델타 V를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하는 개념이래. 우리 맨 처음 배울 첫 시간부터 맨날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가 뭐고 면적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기울기라고 해봤자 V분의 P니까 이건 의미하는 게 없어. 버리면 돼. 갖다 버리면 돼. 그런데 면적은 두 축의 곱이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개념이지. 그럼 그러고 보니까 여기 써있거든. 압력과 부피 곱한 거. 그래서 PV 그래프가 나오면 면적이 기체가 한 일 W가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 A에서 B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 기체가 일을 했냐? 라고 물으면 했다! 어떻게 아느냐? 기체가 한 일은 부피에만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두 번째, PV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면 일을 이 면적만큼 한 거다라고 합니다. 될까? 저 면적만큼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너 지난 시간에 여기 앉아있지 않았냐? 말을 해. 어디 있었는데? 그래? 여기 있지 않았냐? 너 지난 시간에 여기 앉아있었잖아. 네 앞에 아무도 없었어?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이 이상해. 내가 한 말 이해했니? 당최 이해했어? 네. 중요한 거란 말이야. 부피가 증가하면 일을 한 거다. 면적이 존재하니까 일을 한 거다라고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 기체가 B에서 C로 또 이렇게 상태가 바뀐대. 당최 이 경우에 일을 했나 안 했나? 설마 모르진 않겠지. 안 한 것 같다고? 네. 왜 안 했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감자 해결 좀 해줘. 문제를 못 들었어요. 아, 서턴했어. 직업을 잘못 골랐어. 김철, BSC로 갈 때 일을 했나? 아니요. 어떻게 알았지? 소피가 안 변했어요. 부피가 안 변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면적이 없다. 그래프 아래 좀 면적이 없다. 원래 잘 나랬는데. 방금 얘기한 걸 모를 수 있나? 대단해. 또 물어봐야지. 그럼 이것도 무슨 과정 이름이 있나요? 있지. 부피가 일정하거든. 그래서 그걸 한자를 써가지고 등적 과정 이렇게 부를 거예요. 등적 과정. 설마 CS 또 변하는 건 아니겠죠? 또 변하지.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가는 이런 과정이 있대.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는 반비례 그래프를 따라가는 과정. C에서 A로 가는 과정이 있다. 이것도 뭔가가 일정한 것 같거든. 뭐가 일정하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등온 과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등온 과정. 온도가 똑같다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그래프를 따라가면 반비례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온도가 일정하다는 뜻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이 하나의 그래프상의 모든 점들은 전부 온도가 똑같다. 그럼 일을 했느냐? 당최 C에서 A로 갈 때 일을 했나? 아니요. 오! 어떻게 알았지? 찍었어요. 자네 꿈이 뭔가? 저요? 머리를 더 기르는 건가? 네. 훌륭하다. 어디까지? 발목까지? 네. 일을 했나? 네? C에서 A로 갈 때. C에서 A요?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C에서 A라고. C에서 A로 갈 때 일을 했나? 아니요. 오! 왜 안 했지? 부피가 어. 증가가 오! 아니라 그러면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일을 안 했죠.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일을 안 보이니? 앞이 잘 안 보이나요? 받았대요. 일을 받았다. 아 그만. 일을 했냐라고 그러면 일을 받았다라고 해요. W가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는 얘기지. 얼만큼? 얼만큼 일을 받았을까? 저거 이 거리만. 그렇죠. 이 면적만큼이라니까. 뭔 거리 하잖아. 이 내가 지금 빗금친 이 면적만큼 일을 받았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기체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이렇게 변하는 동안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하나의 순환 과정 동안 기체가 한 일이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가 참 많아. 그럼 기체가 한 일이 어디냐? 처음에 이 네모만큼 했거든. 여긴 일을 안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이상하게 생긴 도형만큼 일을 또 받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돈 얼마나 썼냐고 묻는 건데 10,000원어치 쓰고 안 쓰고 6,000원어치 돌려받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너가 실제로 쓴 건 4,000원이잖아. 10,000원 썼는데 6,000원 돌려받았다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 사이클, 한 순환 동안 한 일은 얼마냐? 그럼 4,000원이라고 해야 된대. 얼마인지 아나? 다시 해줘. A에서 B로 갈 때 이 일을 했어. 우린 그걸 에너지를 썼다고 해. 그게 돈을 쓴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게 이 네모 면적이고 그걸 10,000원이라고 생각하라고. B, C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받지도 않았어. 근데 여기선 일을 받았어. 이거는 내가 에너지 쓴 게 아니고 내가 에너지를 받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돈을 쓴 게 아니고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 네모보다는 이 밑에 있는 면적이 더 적잖아.
그러니까 한 6,000원이나 치자고 대충. 그러니까 10,000원 하고 6,000원 돌려받아가지고 실제로 네가 쓴 돈은, 그러니까 실제로 쓴 에너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네가 한 일은 요 면적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 돼. 그 면적이 얼마야? 지금 내가 예를 든 걸로 치면 4,000원이라는 뜻이고, 이 면적을 저희가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하지. 이 면적이 기체가 순수하게 한 일 W라는 것만 알면 돼. 저기가 한 일의 양이에요. 이렇게 알면 된다. 그래서 얼만데? 라고 묻진 않는다. 여기까지 괜찮나? 이건 지울 건데요. 지워도 되겠죠? 두 번째 사전 지식. 샤를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샤를 법칙. 이름이 아주 달콤해 보이죠? 샤를 법칙. T분의 V. 보일 법칙이랑 비슷한데 T분의 V 한 값이 일정하답니다. T분의 V가 일정하답니다. 아하, 온도와 부피는 서로, 온도와 부피는 비례 관계구나.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이제 비례 그래프가 나올 건데, 온도와 부피는, 그러니까 온도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된다 이런 뜻이래. 물론 이 친구는 이제 압력이 똑같을 때 얘기지만 뭐 대단히 어렵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조금 중요한데요.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합치기도 한대. 그래서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쪼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써먹을 줄 알아야 돼. 보일 샤를 법칙은 뭐냐? 두 개를 그냥 그대로 합치면 된대요. T분의 PV는 보일과 샤를 딱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지? T분의 V랑 PV. 이렇게 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대.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체는 압력이 P0였고 부피가 V0였고 T는, 온도는 T0였다고 예를 들어볼게. 뭐 어떤 압력, 어떤 부피, 어떤 온도가 있었다는 뜻이야. 이 제로는 이제 처음이라는 의미로 그냥 괜히 붙여주는 거고. 근데 이 기체가 조금 상태가 달라졌대. 그래서 압력이 2P0가 되고 부피는 3V0가 됐대.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이거 T분의 PV 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게 2배, 이게 3배니까 총 위에 분자가 6배가 됐잖아. 그래서 온도는 그럼 6배가 돼야 말이 되겠네. 6T0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대. 뭔 말인지 알지? T분의 PV 한 값이죠. 요거를 잘 써먹는 친구, 이 친구를 잘 써먹는 친구가 나중에 2학년이 됐을 때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저거를 잘 못 써먹으면 고난도 문제는 한없이 어려워요. 여기도 고난도 문제가 있나요? 당연히 있지. 파트별로 다 있어. 자, 이제 우리 본 게임 한번 들어가 볼까? 연력학 1법칙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단원의 메인입니다. 메인. 이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풍선에 열을 가하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터진다고 생각하겠지. 풍선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이거 되겠죠. 오. 얘들아, 얘가 주인공이야. 일단 10부터 쓰고 갈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런 식이 하나 있답니다. 지금까지 이것 좀 해석해 보자고 지금까지 이 먼 걸 하고 온 거야.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서 써먹을 때가 왔어. 다음 주에 니네들은 이걸 워낙 어려워하니까 내가 좀 부연 설명을 써주지. Q가 열량인 거 알죠?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인 거 알지?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인 거 알죠? W는 기체가 한 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하나 더. 열을 만약에 흡수하잖아. 조그맣게 써도 보일라나? 흡수하면 Q를 플러스로 체크합니다.
기체가 열을 방출했다고 하면 Q를 마이너스로 체크함. 얘들아 구호가 중요해. 만약에 흡수도 방출도 아니다. 열이 전혀 출입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단열 이렇게 부르거든. 단열된 상태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Q를 0으로 잡으면 된다. 할 수 있지? 네 번의 변화량. 이건 아까 내가 뭐에만 비례한다 그랬냐면 온도에만 비례한다 그랬거든. 온도가 증가하면 이 내부 에너지를 플러스로 잡으면 된답니다. 다 써주지 뭐. 다 써줘 그냥 다. 온도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0으로 잡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도 못 풀진 않겠지? 기대를 해보고 있어. 왠지 애들이 이렇게 해주면 문제 잘 풀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한 일은 마찬가지죠. 아까 썼는데 또 쓰는 거야 얘들아. 부피가 증가하면 저 W는 플러스로 잡으면 된답니다. 왜 이래 이거? 니네도 자신 없으면 다 쓰세요. 부피가 감소하면 W는 마이너스로 잡고, 만약에 부피가 변한 게 없다,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0으로 잡으면 된답니다. 내가 지금 연력학 1법칙에 대해서 세 가지 항을 쓰고 어떻게 부호를 설정하는지를 알려줬잖아. 저거 그대로 적용만 해보자고. 적용만 그대로 적용만 해보. 조금 그래프를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압력과 부피 그래프.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기본적으로 나오겠지. 당초에 그러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된답니다. 자, 네 가지 과정을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서 쭉 가는 거. 오늘 니네 이것만 정확히 이해해도 대박 성공이야. 딴 거 없어. 이렇게 해서 C 상태로 역시 또 그래프를 타고 가면서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D 상태가 됐다가 다시 A 상태로 가는 이런 순환과 이런 그래프를 계속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D에서 B로 다이렉트 이렇게 가는 과정도 있대. 그 다음에 또 있어. A에서 C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대. 그러니까 기체 상태가 변하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지. 이거를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열기관. 조금 어렵지? 느낌을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그죠? 잘 보시오. 할 수 있어. 이쪽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 쓸 수가 없네. A에서 B로 가는 거 등온 과정이야, 그지? 역시 자신 없으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없으면 쓰세요. 아까 내가 써줬지만 A에서 B로 가는 건 등온 과정이야. 온도가 똑같지. 자, 간다. B에서 C로 가는 건 부피가 안 변했거든. 그래서 이건 등적 과정이라고 불러. 등적 과정. C에서 D로 가는 건 등온 과정이죠. 왜냐면 반비례를 그대로 따라갔지. 이렇게 D에서 A로 가면 역시 등적 과정이지.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등온 등적 등온 등적 이렇게 네 개야. 뭐 그렇군요. D에서 B는 뭐예요? D에서 B는 아까 내가 일부러 잠깐 보여줬죠. D에서 B로 가는 건 등압 과정이지. 여기까지 되죠? D에서 B로 가는 건 등압 과정. 자, A에서 C로 가는 요상하게 생긴 이 코스는 뭐냐? 이 코스는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써주죠. 단열 과정이라고 부른답니다. 단열 과정이 되면 저렇게 하나의 반비례 그래프에서 다른 반비례 그래프로 비스듬하게 움직인대. 다시 자, 열을 전혀 주거나 받지 않은 단열 과정이 되면 하나의 반비례 곡선, 즉 무슨 말? T2와 T1 사이에서 그죠? 다른 반비례 곡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동하는 게 단열 과정이 된대. 무슨 말이냐면 Q를 0으로 처리해라 이런 뜻이네. 물론 꼭 A에서 C로 가는 게 아니고 C에서 A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이 과정이 단열 과정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
Q를 0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당최 네가 지금 그렇게 무섭게 눈을 뜨고 있으면 올려야지. 지금 너무 중요한 거 한단 말이야. 원래 모든 수업은 중요한 거 할 때 졸리게 되어 있어. 중요한 건 뒷부분에서 나오고 너희들의 정신력도 뒷부분에서 흐려지거든.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이름만 알면 됩니까? No! 부호를 쓸 줄 알아야죠. Q, 델타 U, W 이렇게 딱 써놓고 아 우리 어린 양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C에서 D로 갈 때 D에서 A로 갈 때 D에서 B로 갈 때 A에서 C로 갈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저 Q, 델타 U, W 세 개의 항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0 셋 중에 하나를 탁탁탁 판단하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줄게. 일단 A에서 B로 가는 건 등온 과정이야. 얘들아 간다. A에서 B로 가는 건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 온도가 변함이 없답니다. 그러면 델타 U 이 친구가 0이군요 이렇게 잡으면 된다. 그런데 부피는 증가했거든. 그럼 W는 플러스네요. Q는요? 0과 플러스야. 그럼 Q는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되겠지. Q가 플러스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AB 과정에서 Q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AB 과정에서 열을 흡수했다 이렇게 합니다. 열을 흡수 얼마큼 흡수했나요? 몰라. 개뿔악지 그냥 Q1이라 해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미션으로 땅 5개를 채워보세요. 이걸 채울 수 있으면 수업을 잘 들은 것일 테지. 채워보시고 그럴 때가 아니야. 당최 저걸 이겨내야지. 여기가 잘해. 뭐가 안 보여? 카메라 때문에? 근데 찍어야 돼. 방법이 없어. 결석생들이 있어서 말이야. 모두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얘들아 노하우 하나만 전수해줄게. Q를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돼. 델타 U랑 W를 먼저 부호를 결정하면 Q의 부호가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떠. 얘만 빼고 이 단열만 빼고 단열은 Q부터 잡는 거야. 단열은 Q부터 그냥 0으로 잡고 나머지는 하고 나머지는 전부 Q를 맨 나중에. 이제 할 수 있겠지. 이제는 할 수 있을 거야. 추요. 포기하면 편해. 포기하면 불편할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충분히 설명해 준 것 같은데 그 이상 어찌 할 수가 없네. 오. 우리 수업 몇 번 안 나온 거 알지? 몇 번 나왔지? 오늘 7일인가? 14일. 오늘 빼면 3번 나왔네. 김철 잘하네. 당초에 너 청원여고 했나? 청원여고? 해상여고.
나왔나? 내가 답을 써줄 테니까 잘 했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잘들 하고 있나? 이렇게 썼으면 완벽하게 쓴 거야. 김철 이렇게 했어? 와 멋진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 뭐라고? 똥구멍이라고? 아 감사하네. 똥구멍입니다. 동대가 맨날 그러는데 야 똥구멍 순수야 그런 말 좀 하지마. 이제 어느샌가 둘째가 배웠어. 야 똥구멍 나보고 맨날 뭐라 놀려 애들이. 아빠는 맨날 똥만 싸냐? 넌 안 싸냐? 넌 안 싸는데? 아이씨만 하지 마라. 됐나? 어때? 열역학이라는 친구 배울만한가? 이게 열역학이야. 기체와 열에 관한 얘기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이딴 걸 왜 배우는 거냐? 도대체 이게 뭐냐? 난 이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열기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나 기차의 엔진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비행기와 기차와 자동차는 사라져야 돼. 괜찮겠나? 무조건 걸어다닐 자신 있나? 아 그건 과학자가 한 일이고요. 저는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요? No. 사람들은 이걸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하겠지. 더 좋은 엔진, 더 좋은 기차. 회사에서 그걸 만들려고 할 거고 당연히 회사에서는 이걸 아는 친구를 뽑고 싶어 할 걸세. 그러니까 자네들은 계속 걸어다니면서 회사에 취직을 못 하든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회사에 취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지. 이제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저거 어디다 쓰나요? 살면서 쓸 줄모도 없는데 이런 생각은 그만할 때가 됐어. 뭔가 필요하니까 배울 것이고 뭔가 좋은 직장에서 요구하니까 배우는 걸 거야. 전 좋은 직장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안 배워도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전 평생 회사를 안 다닐 겁니다. 그럼 안 배워도 됩니다. 아무것도 취직하지 않고 그냥 PC방 알바만 할 거예요. 그러면 물리랑 수학을 배울 필요가 없죠.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거의 다 왔어. 뭐 사실 거의 끝난 거야. 어? 저거 D부터 B 있잖아요. DB? 네. 어. 저거 압력이 그러니까 유지되는 거는 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지.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아래 그래프에서 위 그래프로 갔잖아. 압력이 똑같은 거지. 온도는 증가. 온도를 봐야 된다. 온도.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통합과학 파트인데 이게 통합과학 파트야. B에서 C로 갈 때 딱 보니까 Q가 마이너스야. 무슨 말이냐면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지. 뭐 Q2를 방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 CST로 갈 때도 보니까 또 Q가 마이너스야. 이때도 열을 방출했대. Q3 방출 뭐 이렇게. 이 기호는 선생님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야. 뭐 Q1이든 2든 3든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선 다시 열을 흡수했으니까
Q4를 흡수했다. 이렇게 좀 써볼까? 뭐 그런 갑네요. 얘들아, 자동차 엔진이라는 친구가 기차든 비행기든 간에 오토바이든 엔진이라는 친구, 즉 열기관이 왜 있냐면 그 열기관 속에 실린더가 들어있고 실린더랑 피스톤이 결합돼 있거든. 그 친구들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줄 테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빵빵 불을 태워서 열을 만들어내. 그 다음에 그 열로, 그 열 에너지로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만들고 그 상하 운동으로 바퀴를 굴려주겠니? 이거야. 그럼 내가 앞으로 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써가지고 기름 넣었으니까 나를 앞으로 가게 내 에너지, 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라 이런 얘기지. 당연한 얘기야, 그죠? 내가 에너지를 돈 주고 산 거지. 근데 상대방이 나를 에너지를 높게 해주는 거지. 높은 온도도 올라가게 해줘. 근데 다만 우리는 문제가 있어. 내가 주유소 가서 10만 원어치 기름을 넣었으면 내가 에너지를 10만 원어치 산 거란 말이야. 그럼 내 에너지가 10만 원어치 증가하게 해줘야 돼, 얘가, 이 자동차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열이나 소리 에너지 같은 걸로 자꾸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이 생긴대.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열 효율이 좋은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연비가 좋은 차라고 하는 게 내가 쓴 돈 대비해서 더 멀게 가게 해주는 차. 그래서 참 시끄럽네. 통합과에서 이런 걸 물어본답니다. 이렇게 열 기관을 모식적으로 그려준다. 모식적으로 대충. 자, 고온의 물체가 있고 밑에 이렇게 해서 열 기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동그라미로 엔진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그려버린대요. 그냥 모형으로 그리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열 기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엔진 되겠어, 엔진. 그 다음에 다시 또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온의 물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을 공급한다. 그때 공급하는 열이 얼마냐? QH다. 그럼 이 친구가 열심히 이 일을 하는데 우악 뿌까뿌까뿌까. 그 일이 뭐냐면 이 열 에너지로 피스톤을 움직여서 바퀴를 굴리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앞으로 막 갔겠지. 근데 그 중에 일부 열 에너지가 자꾸 차가운 바깥쪽으로 새 나간대. 아까워 죽겠는데 어쩔 수가 없대. 아까워 죽겠지만 이 뜨거운 엔진에서 차가운 바깥쪽 공기로 새 나가는 이 QC라고 하는 열 에너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저게 안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면 내가 10만 원어치 든 게 전부 다 이 바퀴를 굴리는데 쓰는 건데 자꾸 돈이 밖으로 새는다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이걸 못 나가게 막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열 효율이 좋다는 건 내가 쓴 돈 대비 자동차가 많이 굴러가면 되는 거니까 밖으로 새나가는 열을 최대한 줄이면 된다. 그게 무슨 방법이 있는 없다. 그냥 최소한 줄이는 거다. 그냥 최대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물어본답니다. 너 연비가 좋은 차니? 라고 할 때 사실 물리적 용어로는 연비가 아니고 열 효율이 좋은 차냐? 라고 묻는 건데 강체가 결국 쓰러지고 말아. 열 효율은 2라는 기호를 쓴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대요. 내가 공급한 열, 즉 내가 주유소에서 넣어준 10만원어치의 에너지, 그 중에 나를 굴러가게 해준 바퀴를 굴린 네가 한 일, 공급한 열분의 한 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공급한 열 중에서 밖으로 새나가 버린 이 열을 빼면 열기관이 한 일이지. 맞죠?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고, 여기서 이걸 빼면 이거겠지. 그래서 우린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답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는 1 마이너스 QH분의 QC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아까 이 밖으로 새나가는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새나가는 열을 막을 수 없다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0이면 베스트야. 니네 만약에 니네가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는데 QC가 0이 되게 만들었다. 그럼 막 그냥 돈방석에 앉는 거야. 전 세계 모든 자동차는 니네들이 만든 엔진을 쓸 거고. 근데 이건 절대로 0일 수가 없다네요. 지금 무슨 뜻이야? 열 효율이 100%짜리인 열 기반은 만들 수 없다. 문제 하나 볼래? 문제가 궁금하네요. 그렇지. 이쯤 되면 니네가 궁금해할 줄 알았어. 89쪽에 어... 3번, 22번, 29번 세 개만 해볼까요? 3번, 22번, 29번 세 개만 하고 잠깐 쉬세요. 문제 풀고 쉬어야 돼.